안녕하세요. 빨간 바늘입니다. 오늘은 가방을 만들어 볼 건데요. 손잡이가 살짝 특이한 가방이고요. 데일리 가방으로 사용하시기에 적당한 크기예요. 뒷면에는 주머니를 달아 주었어요. 그리고 중심 부분에 잠금 장치를 달아 주었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먼저 재단을 하겠습니다. 실물본을 프린트하셔서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 상관이 없지만요. 사다리꼴 모양 같은 경우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재단을 해 주셔야지 원단을 최대한 아끼실 수가 있어요. 재단이 다 끝나고 나면 본과 같이 패치를 해 주겠습니다. 원단을 이어 주시는데요.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차례차례 이어 주세요. 앞면 중앙 부분을 모두 연결하고 나면 다리미로 시접을 정리하면서 달려주세요. 자, 이제 본을 한 번 더 대고 다시 한번 그려주시고요. 나머지 시접 부분 맞아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앞면 겉지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연결하겠습니다. 홈질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다 연결하고 난 다음에는 한 번 더 다림질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앞면 겉지가 다 완성되고 나면 솜 위에 안감을 놓고 그 위에 겉감을 놓고 그리고 창구멍을 제외한 나머지를 박음질 할 건데요. 윗부분 전체가 창구멍이 됩니다. 윗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 면을 박음질 했습니다. 이제 솜을 박음질한 부분에 솜을 바느질한 실이 닫히지 않도록 조심조심 해가면서 시접 쪽에 솜을 바싹 잘라주세요. 솜을 다 자르고 나면 시접도 한 번 더 정리해 주세요. 시접을 정리하실 때 모서리 부분은 시접을 좀 더 작게 잘라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솜이 중앙에 가도록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퀼팅을 하기 전에 시침질을 먼저 해주세요. 시침핀으로 고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작은 작품에 같은 경우에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도 되고요. 큰 작품, 가방 같은 경우에는 시침질을 해주고 나서 퀼팅을 하겠습니다. 시침질이 다 끝나고 나면 퀼팅을 할 건데요. 지금 영상은 퀼팅을 모두 한 모습입니다. 아랫부분은 격자 무늬, 다이아몬드 무늬로 퀼팅을 했고요. 윗부분은 직선으로 퀼팅을 했어요. 본에 퀼팅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심 부분, 패치한 부분은 따로 퀼팅선을 표시해 드리지 않았는데요. 패치나 아플리케한 부분은 시접 없는 쪽에 모두 다 퀼팅을 해주셔야 돼요. 퀼팅을 조금 귀찮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퀼팅은 반드시 해주셔야지 가방이 반듯한 모양으로 나와요.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퀼팅 꼭 해주세요. 퀼팅이 끝나고 나면 시접을 한 번 더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완성선 따라 지금 자르는 건 아니에요. 솜이 약간 삐져나와 있어서 솜을 정리해 주고 있고요. 완성선에서 0.7cm 크게 잘라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옆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면은 골선 재단을 해야 되는데요. 골선 재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본이 반틈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본을 반틈만 드리는 이유는 너무 길고 아니면 너무 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대칭이 되는 본 같은 경우에 반틈만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골선으로 재단하는데 지금 영상에 보시면 반틈 그리고 나머지 뒤집어서 또 반틈 대칭이 되도록 반틈을 그리는데 이때 유의하실 점은 중심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려주셔야 돼요. 옆면도 마찬가지로 솜 위에 안감을 놓고 그 위에 겉감을 놓고 창구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박음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음질이 다 끝나고 나면 박음질한 부분에 시접 쪽의 솜을 바싹 잘라내 주시고요. 시접도 원단의 시접도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시접 정리가 끝나고 나면 창구멍으로
솜이 중앙에 가도록 뒤집어 주시고 창구멍은 공구르기로 막아주세요. 이 가방의 옆면 같은 경우에는 윗부분이 바이어스 처리될 부분이기 때문에 박음질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윗부분은 너무 좁아서 그쪽으로 뒤집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 부분에 창구멍을 따로 뒀습니다. 지금 창구멍을 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밑면이 될 부분이에요. 자, 이제 창구멍을 공구르기로 막아주겠습니다. 공구르기를 할 때에도 홈질과 마찬가지로 시작과 끝부분은 한번 박음질, 그러니까 뒤쪽으로 한번 왔다가 다시 진행 방향으로 가주시면 돼요. 퀼팅을 할 차례인데요. 퀼팅 하기 전에 시침질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퀼팅 선을 지금 그어 놓았죠. 퀼팅의 무늬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주머니 만들기입니다. 주머니도 앞면과 같이 겉질을 먼저 패치하여 만들어 놓고 솜, 안감, 겉감의 순서대로 놓은 다음 창구멍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을 박음질 해주세요. 박음질이 끝나고 나면 시접 부분의 솜은 바싹 잘라내고 원단도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한 다음 모서리 부분 있죠? 모서리 부분은 조금 더 시접을 작게 잘라주시고 그리고 나서 솜이 중앙에 가도록 뒤집겠습니다. 뒤집고 나면 창구멍은 공구르기로 막아줄게요. 자, 이제 퀼팅을 하겠습니다. 앞면과 마찬가지로 밑부분이 될 부분은 격자무늬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퀼팅 하시고요. 패치한 부분은 연결한 부분 시접 없는 쪽에 모두 퀼팅 해주세요. 뒷면 전체 만드는 방법은 따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앞면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뒷면에 주머니를 붙일 때는 위치에 맞추어서 놓고 세 면을 공구르기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 뒷면과 옆면을 연결해 볼게요. 바느질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집게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고정을 할 때 예전에는 실로 중간중간에 고정을 해놓고 바느질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 집게를 사용하면 편하더라고요. 문구점에서 파는 집게를 이용해서 임시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고정이 끝나고 나면 바느질을 시작할 건데요. 공구르기로 해주시면 돼요. 앞면의 겉감과 옆면의 겉감 두 가지를 공구르기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공구르기는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공구르기로 앞뒷면을 다 붙이고 나면 뒤집어서 가방 안쪽도 마무리를 해줄게요. 조금 전까지 겉감과 겉감을 공구르기로 해서 작품을 붙였고요. 가방 모양은 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뒤집어서 안감과 안감을 한 번 더 공구르기로 붙여주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저는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안쪽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 가방도 더 반듯해집니다. 자, 이제 윗부분 바이어스 둘러주겠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요. 바이어스를 전체 다 두르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영상에 보시면 가방 앞면에 중간 부분, 오목한 부분만 바이어스를 두르고 있습니다. 가방 앞 뒷면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만 바이어스를 둘러주세요. 양 옆부분은 옆면과 같이 손잡이가 될 부분을 달아줄 겁니다. 자, 이제 끈 만들기입니다. 끈 만들고 앞에 잠금 장식만 만들면 가방이 완성인데요. 끈이 좀 특이한 가방이니까 지금부터 더 신경 써서 봐주세요. 지금 영상 속에는 솜을 입고 있습니다. 솜 입는 방법은 감침질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틀려요. 영상을 잘 보시고 따라 하시고요. 영상 속에 나오는 바느질이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아서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감침질로 해주세요. 제가 감침질을 하지 않고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요. 감침질을 하게 되면 솜의 앞면과 뒷면이
달라져요. 감침질 했는 부분이 솜이 살짝 더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씁니다. 이 방법을 쓰면 앞쪽에 바느질 했는 쪽이랑 뒤쪽 면, 지금 바닥이랑 붙어 있는 면 있죠. 그 면이랑 똑같이 매끄럽게 잘 연결이 돼요. 자, 이제 솜을 연결해서 원통 모양이 되었습니다. 원통 모양이 되면 솜의 8cm 부분 폭을 지금 영상과 같이 접고 접으셔서 감침질을 해주세요. 통통한 모양의 손잡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감침질을 둘레 120cm 모두 돌아가면서 단단하게 감침질 해주세요. 자, 이제 손잡이를 감쌀 원단입니다. 원단도 솜과 같이 120cm 곱하기 8cm 재단하셔서 원통 모양이 되도록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가방에 붙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양쪽 중심을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가방 옆면에도 중심을 표시해 주세요. 끈과 가방 옆면에 중심을 맞추어서 시침핀으로 먼저 고정을 해놓고 바느질을 해주세요. 지금 영상에는 시침핀을 고정하는 작업이 없었죠. 그냥 해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삐뚤어질 수 있으니까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뒤에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이어스를 달아줄 때처럼 바깥에 가방 바깥쪽 면에 홈질로 달아주시면 돼요. 중심에서 시작해서 한쪽으로 홈질을 해 주었고요. 이제 중심에서 또 다른 한쪽으로 홈질로 달아주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쪽 옆면에도 달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끈을 감쌀 원단을 가방에 붙이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미리 만들어 두었던 손잡이용 솜을 넣어서 감싸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진행된 상태의 영상이 나와 있는데요. 앞에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퀼트를 하면서 이렇게 솜으로 만든 손잡이를 감싸서 손잡이를 완성하는 이런 가방을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생각보다 작업은 전혀 힘든 건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큰 바이어스를 두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어스를 두르는 와중에 중간에 손잡이 솜을 끼워서 두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솜을 위치에 맞추어 놓고요. 그 다음에 솜을 감쌀 원단 있죠. 저희가 미리 가방에 붙여 놓았던 그 원단으로 감싸서 가방 안쪽에서 공구르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솜을 감싸는 원단은 바이어스 두르는 작업과 유사한 작업이기 때문에 살짝 늘어놔야 돼요. 그냥 직선 식서 방향으로 재단하지 마시고요. 바이어스 재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영상을 조금 빨리 돌릴게요.
자, 이제 가방 손잡이 다 완성되었고요.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가방 중심에 잠금 장치를 하나 만들어서 달아줄 건데요. 잠금 장치는 실물 본을 그대로 재단하시면 돼요. 시접은 0.7 주시고요. 그리고 솜 위에 원단, 지금 영상 속에 자세히 안 보이는데 원단 2겹입니다. 같은 원단 2겹을 놓고 창구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박음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음질이 모두 끝나고 나면 시접 쪽에 솜을 바싹 잘라내 주시고요. 원단도 시접 부분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작게 잘라주세요.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외에도 나머지 부분도 시접을 0.4 또는 0.5 정도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시접을 좀 작게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시접을 작게 주게 되면 박음질 할 때 살짝 밀리거나 뒤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재단하실 때는 0.7이나 또는 1cm 정도 시접을 주시고요. 다 박음질하고 나서 시접을 한 번 더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접 정리를 해줄 때 창구멍 부분을 같이 정리를 해주면 나중에 뒤집고 나서 공구르기 할 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창구멍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시접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창구멍으로 뒤집어 주겠습니다. 창구멍으로 뒤집고 나면 공구르기로 창구멍 막아 주시고요. 그리고 퀼팅을 해주세요. 자, 이제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가방에 붙여 보겠습니다. 뒷면 중심에 수성펜으로 먼저 위치를 그려 놓고 나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는 공그르기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영상 속에 표시된 부분 공그르기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쪽으로 젖혀서 바이어스 있는 부분 있죠?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저 부분도 공구르기로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세요. 마지막으로 자석 단추를 달아서 가방을 완성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